안녕하세요. 마음책입니다. 슬렁슬렁 부자 되는 풍요 노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풍요 노트가 부를 끌어오는 비결은? 처음 풍요 노트의 내용을 접하고 가장 먼저 생기는 궁금증은 어떻게 슬렁슬렁 부자가 된다는 것일까? 라는 부분이겠죠. 흔히 우리 생각으로는 죽기 살기로 매달려도 늘 주머니 사정이 빠듯한데 노트 좀 적는다고 대체 무슨 수로? 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는 슬렁슬렁 풍요 노트가 어떤 식으로 풍요를 끌어오는지 그 원리를 설명하겠습니다. 풍요 노트와 뇌과학. 무슨 일이든 사람 일은 얼마나 신이 나서 재미있게 하느냐 하는 부분이 성공과 실패를 결정합니다. 이런 점에 착안한 풍요 노트는 기계적으로 돈을 계산해서 적는 게 아니라 풍요 항목에 적은 금액에서 기쁜 감정을 누리는 게 핵심입니다. 일반적인 가계부는 쓰기도 어렵지만 쓰면서 기분 좋고 감사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하지요. 그래서 풍요 노트에는 처음부터 부정적, 마이너스 항목은 아예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돈을 쓰는 것도 신나고 재밌고 이렇게 감사할 게 많았네 하며 느끼는 그 단순한 기쁨이 풍요 노트를 꾸준히 쓸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뇌는 보상을 강력히 원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진하고 부드러운 치즈케이크, 생크림 잔뜩 얹은 프라푸치노, 달달한 커피 믹스 등 이런 것들을 왜 좋아할까요? 고칼로리의 음식을 먹으면 뇌에서 베타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방출됩니다. 베타 엔돌핀은 기쁜 감정을 느낄 때 나옵니다. 운동을 할 때도 나오고요. 한마디로 쾌감과 관련된 호르몬이죠. 막 연애를 시작하면 끼니를 걸렀는데 그 사람만 봐도 배부른 것 같은 증상도 베타 엔돌핀 때문입니다. 몇 달 동안 알바해서 모은 돈으로 갖고 싶었던 명품 가방이나 최신의 노트북이라도 확 질렀으면 그때도 베타 엔돌핀이 슝슝 방출됩니다. 뇌는 보상을 강력히 요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베타 엔돌핀이 나올 수 있는 긍정적인 상황을 자꾸 만들려고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풍요 노트에 돈을 쓰는 즐거움, 감사한 일들, 원하는 걸 소유하고 누리는 기쁨 등을 기록하면서 베타 엔돌핀을 방출시키면 우리의 뇌는 이것 참 즐겁다, 계속해서 돈을 끌어당겨야겠구나 하며 스스로 동기부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착같이 안 쓰고 모으는 데 집중하면 뇌는 돈을 힘들고 고통스러운 대상으로 정의해버립니다. 어떻게 잘 쓰고 쓰면서 즐겁게 느끼느냐에 초점을 맞추어야 뇌도 돈 버는 일은 즐겁게 느끼고 열심히 버는 쪽으로 가동됩니다. 풍요는 자연 법칙을 따른다. 많은 영성서적에서 공통으로 말하는 부분 중 하나는 풍요는 자연적이라는 것입니다. 자연과 우주는 인간에게 무한에 가까운 자원을 허락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풍요를 누리는 것 또한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으며 풍요 또한 자연 법칙에 적용을 받습니다. 자연 법칙은 몇몇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연 법칙이라 함은 중력의 법칙처럼 예외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연의 법칙 첫 번째 원리로 감사는 원하는 것을 끌어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요 노트는 감사와 긍정이 기본 바탕입니다.
스노우볼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겨울에 눈을 뭉쳐 눈사람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눈을 모아 손으로 꾹꾹 눌러 작은 눈덩이를 만들고 그 작은 눈덩이를 눈밭에 대굴대굴 굴리면 눈이 점점 뭉쳐져 마침내 커다란 눈덩어리가 됩니다. 큰 산에서 눈사태가 나는 원리가 이것이랍니다. 풍요의 성격도 딱 이와 같지요. 흔히 재테크의 가장 기초를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종잣돈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지요. 돈은 처음에 어느 정도 덩어리 금액을 만드는 게 어렵지 일단 종잣돈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돈이 돈을 끌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같은 원리로 풍요노트도 아주 시시한 것부터 적기 시작합니다. 슬렁슬렁. 내가 애쓰지 않고도 받아 누리는 풍요를 적다 보면 날이 가면 갈수록 풍요의 단위가 점점 커지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글쓴이는 슬렁슬렁 하면 떠오르는 연예인이 버스커버스커의 장범준 군입니다. 장범준 군이 슈퍼스타 K 오디션을 볼 때 내가 꼭 우승을 해야 하는 이유는? 이라는 질문에 우승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즐기기 위해 노래합니다. 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참 멋집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이해가 쉽겠죠. 여러분도 어떤 사람을 볼 때 꼭 해야 돼. 이거 없으면 남 죽어버릴래. 하는 독한 사람보다 슬렁슬렁 안 해도 괜찮아. 그냥 즐기자. 하는 사람에게 더 끌리지 않나요? 돈이 사람을 찾아갈 때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돈은 돈을 끌어옵니다. 풍요로운 마음과 감사는 역시 풍요로운 환경을 끌어옵니다. 이는 예외가 없습니다. 자신이 실천하느냐 마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기록은 글로 쓰는 심상화. 글쓴이가 다년간에 걸친 배움과 경험을 통해 확실하게 내린 결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손을 움직이면 잠재의식이 깨어난다입니다. 그런데 기록을 해야 한다면 귀찮거나 부담스럽게 느끼는 분들이 많은 걸 압니다. 자주 받는 질문 가운데에도 목표를 꼭 글로 적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을 정도니까요. 글로 쓰는 게 더 효과적인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많은 분들이 늘 궁금해하는 심상화, 시각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많은 자기계발 방법론에서 우주에 원하는 걸 주문할 때 심상화를 활용하라고 조언합니다. 우리의 뇌는 현실과 생생한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니까요. 이렇듯 잠재의식과 소통하는 방법 중 하나가 시각정보, 이미지입니다. 사람은 오감을 통해서 환경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뇌가 그것을 처리하는데 가장 많은 부분을 시각에 의존합니다. 영어로 시각을 뜻하는 비전이 한편으로 목표라는 의미를 가지듯이 잠재의식은 그것이 구체적인 형상을 가지고 눈에 보여야 목표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시각화를 통해서 잠재의식에 내가 원하는 것의 이미지를 반복해서 보여주면 잠재의식이 자극받아 그를 성취하려 움직이는 것이죠. 영어 단어를 외울 때 눈으로 보고 많은 것과 소리내어 읽고 손으로 직접 써보는 것은 현저한 차이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그를 위해서 두뇌를 가동하는 방법 역시 손으로 쓰는 것만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글로 쓰는 게 좋은 이유는 일단 글로 쓰면 기록으로 남아 목표를 더 자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눈에 보이니까 잠재의식이 이 목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